국내 대기업들의 이 수익 창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착시를 걷어낸다면 올해 3분기까지의 국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규모는 1년 전보다 10% 정도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앞으로 반도체 기업 실적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우리 경제 주요 산업군 중 또 유독 부침을 겪고 있는 산업, 바로 현대자동차가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죠. 최근 실적 부진 외에도 광주형 일자리 등 불거지는 이슈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죠.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코스피 시장 상장사 실적이 일단 작년 동기보다는 전체로 놓고 보면 늘었다고 하더군요.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네.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착시 효과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은 10% 감소했고 순이익도 감소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영업이익 1조 이상 클럽도 네. 전년은 27개였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은 2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도 몰려 있고 이익도 몰리는 추세다. 그리고 하락 곡선으로는 역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착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을 뺀 나머지 기업들은 장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정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네.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이런 통계 방식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장사 전체 실적을 하나 내고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를 하나 빼서 삼성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하나 뺀 것도 나왔고요. 그 통계 세 번째를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다 뺀 걸로 이제 네.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나만 뺐을 때도 실은 이제 증가율 자체는 거의 약보합이에요. 살짝 영업이익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톱을 모두 빼고 나니까 지금 저기 표시되는 거 영업이익은 이제 뭐 한 66조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실은 증감률로 보면은 거의 두 자릿수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게 특히 이제 저기 단기 순이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 가까이가 그러네요. 작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대비 우리 한국 기업은 장사를 잘했냐 못했냐 저것은 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톱의 착시 효과가 컸고 이들을 뺀다면 굉장히 못했다. 왜냐하면은 두 자릿수 지금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보다 코스닥 하락률이 더 지금 폭이 크니까 코스닥 기업들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기업은 역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불황형 흑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매출은 소폭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줄고 있다. 즉 기업들이 코스트 다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 폭이 줄고 있다는 것은 불황형 흑자의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120조 정도 매출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반면에 7% 줄었고 순이익도 5% 줄었습니다. 네. 특히 조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IT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코스닥은 IT 업종이 그나마 성장한 걸로 보고 있었는데 IT 업종조차도 실적 부진에 늪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전년 대비 IT 업종에서는 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역시 5%, 7%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그동안 받쳐주고 있었던 바이오 업종도 일종의 실적 부진에 좀 현장에 들어가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불황형 흑자의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예. 그럼 금융시장을 좀 보죠. 네. 이번에 주식시장 보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보다는 다른 변수에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반도체 두 기업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 주가가 오르느냐 기본적인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이제 실적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는 오른다라는 건데 참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올해 주가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 문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기업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네. 실적 전망도 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후에 거의 뭐 한때는 15% 이상 급락을 하는 그런 경우였고 SK 하이닉스도 9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지금 7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죠. 아니 실적도 저렇게 좋고
한 분기에요. 저기 좀 나와 있지만은 15조, 16조, 17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세계에 한 세 군데, 뭐 애플, 구글 빼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좋은데 네. 주가는 왜 계속 흘러내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큰 손들이죠. 세계 투자자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미 큰 정점, 대정점을 지났다라는 아마 그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한 해였다. 저렇게 좋은 실적에도 오히려 주가는 계속해서 급락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참 안타깝고 애를 태웠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반도체 하강에 꽂혀 있다면 사실상 우리 산업 증시를 이끌어갔던 뭐 반도체 기업들이 어쨌든 실적이 뭐 하향 추세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내년이 더 우려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를 버티고 있는 큰 세계의 축은 반도체, 자동차, 네, 조선, 석유화학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특이하게 전 세계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었지만 방금 우리 정철진 평론 말씀하셨지만 이미 슈퍼황이 지났다고 이미 시그널을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는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사실은 관점입니다. 2분기까지 갈 것인가, 3분기까지 갈 것인가 문제고 이미 그래서 그거는 이미 주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 네, 문제는 이제 수출 환경인데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결말로 가고 있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전망이 어두운 것은 자동차 산업이나 석유화학의 기초 인프라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우울해서 네. 향후 내년에 우리 수출을 떠받치고 있을 한 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산업 구조 변경이라든지 이런 대응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눈에 띄는 몇 곳을 좀 기업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2015년 사업 보고서가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고위분식회계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상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15일은 이제 상장 실질 심사입니다. 네. 과연 이제 상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제 심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제 일부 투자 게시판에 이렇게 가보면 과거에 뭐 한국항공우주나 좀 빠르게 이거 괜찮네 한 데는 일주일만 해도 뭐 6일에도 거래 정지가 풀린 사례도 분명히 있어서 네. 좀 뭐 그렇게 낙관하는 몇몇 의견도 있지만 적어도 15일은 꽉 채워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5일을 한 다음에 만에 하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15일 연장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15일 연장까지 또 하고 그게 끝나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상장 폐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또 20일을 또 거래 정지와 함께해서 이제 심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네. 기업 심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합치면 한 달 반, 2달 정도는 거래 정지가 이어진다라고 이제 각오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만에 하나 이제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상장 폐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풀리는 거고요. 네. 상장 폐지다. 이건 이제 최악의 경우고요. 이제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대안이 있는데 이 기업 개선 작업입니다. 네. 일정 시간을 주고 뭐 고치도록 하라. 이게 대우조선해양에 줬었죠. 아마 그런 데에 따르면 뭐 6개월, 1년 뭐 기간은 또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조금은 낙관보다는 약간은 이제 조심하는 자세로 하루하루씩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소액주주 비중도 뭐 20%가 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돈이 묶인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돈이 네. 묶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까지 정말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시장 대다수 시각은 희박하다라고 보더라고요. 그 근거가 이제 앞선 대우조선해양, 뭐 카이 사례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가장 많은 예로 들고 있는데요. 네. 이보다 금액이 더 컸다. 5조 원이었는데 상장 폐지되지 않았다. 네. 물론 카이의 사례는 좀 다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 같이 한 일주일 만에 풀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결은 대우조선해양하고 카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과 카이는 분식회계 자체가 이미 상장 한참 이후에 그리고 일하는 사업 도중에 발생한 문제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사실은 상장 요건 자체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상장 전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상장 자체를 하기 위한 분식회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네. 심각한 사안이고요. 물론 좀 이야기하는 게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자본시장 자체를 흔드는 근거를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죠. 뭐 지금 최근에 현대, 기아차 벼랑 끝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 지금 어닝쇼크 수준의 3분기 실적에다가 실제로 그 외국 신용평가사 S&P 등에서는 현대, 기아차 신용 등급까지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네. 뭐 그 밖에도 관세 폭탄, 엘리엇 압박, 광주형 일자리 여러 가지 이슈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도 주채권 은행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거래를 하는 그 주채권 은행장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다고요. 향후 10년 뒤에 현대, 기아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뭐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신용등급 얘기를 하셨지만은 S&P 같은 경우에 드디어 A를 꺾었습니다. S&P는 이제 그 동안에까지는 A 등급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두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트리플 B 플러스로 신용등급을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그 동안에는 이제 Baa1에서 이제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었는데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이러면 거의 3개월, 6개월 내에는 또 이제 다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제적인 시각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관세 폭탄, 관세 전쟁에서의 이 타격이 고스란히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이제 현대차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미국 땅으로 들어와라. 아니면 멕시코에 들어가는 것도 조차도 지금 태클을 걸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피해. 또 그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이게 국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제 광주에 현대차 공장을 세우고 반값에 뭐 인원을 고용하고 이런 건데 현대차 내부에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뭐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어제 나온 이슈는 이제 알박기로 들어갔던 엘리엇 펀드가 뭐 자사주를 몇십 조 사라 또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차후 성장 동력입니다. 이 전기차로 가는 이 와중에 아직까지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일각에서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걱정이 큰데 이거는 또 우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파워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그룹 뭐 위기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곧 있을 지금 정기 인사에도 그러면 어떤 인사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위기를 돌파할 인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대차의 주력 인사들은 그동안 정몽구 회장이 추진했던 품질 경영에 오리엔트된 인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회장단들이 아마 많이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의선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이 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새로운 돌파구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한번 내놓을 텐데 그에 맞는 세술은 세부대의 전략을 아마 피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까지 기존의 현대자동차를 지탱했던 품질 경영과 코스트 전략에서 프리미엄 전략과 신산업, 신수동 산업에 대한 전략을 내놓을 아마 새로운 인사가 이번 인사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게 예측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약업체 유한양행도 좀 짚어보죠. 지금 네.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발표하면서 이전에 그 한미약품하고도 비교도 많이 되는데 그런데 실적이 어닝 쇼크였어요.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자체로만을 보면 네. 굉장히 어닝 쇼크였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매출은 3,700억 정도가 일단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뭐 10억 5천 아니야라고 할 텐데 1억 5천만 원이니까 왜 이렇게 이제 줄었나라고 봤더니 R&D 비용에서 어마어마하게 썼다라고 해서 충격이 컸었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12억 달러, 1조 원 넘는 기술 수출 계약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유한양행이 한국 바이오 산업에서 이 잠깐 뭐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어쨌거나 지금 새로운 활력은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게 우리 전직 사례도 있지만 일단은 뭐 계약금 500억 원 받지만 1조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네. 돈이 차곡차곡 입금되는 좀 지난한 과정이어서 우리가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전문 경영의 CEO죠. 평균 재임 기간을 따져봤더니 3.3년이다. 네. 3.3년.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길다고 봐야 될지 짧다고 봐야 저희가 될지. 분석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재직했던 734명의 CEO들을 전수조사해서 이분이 네. 어느 정도 재직을 했나 봤더니 평균 3.3년 나왔어요. 사실 3년이면 짧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등기이사의 평균 임기가 3년을 보기 때문에 그보다 약간 길었다. 물론 그룹별로 편차가 있어서 네. 그 차이는 있었지만 가장 긴 그룹은 한국투자금융이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의 교체도 없었습니다. 네, 가장 긴 그룹이었고 예. 그리고 금호와 신화가 생각보다 길었고요.
삼성도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3.9년이었습니다. 네. 삼성은 이번에 교체된 CEO들이 한 1.7년 정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삼성 CEO들은 교체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가장 낮은 그룹은 민영화되어 있는 포스코와 KT가 가장 낮은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포스코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인사 태풍이 불어서 굉장히 CEO가 빨리 교체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됐고요. 네. 포스코 KT와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회사는 이런 빠른 CEO 교체는 회사의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또 연봉킹도 나왔는데 현대카드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연봉 킹이 됐습니다. 예. 22억이 됐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현대차의 위기론을 이야기했어요. 아, 예.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은 철저하게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론과 맞물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업황이 좋지도 않고 현대차가 위기론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과연 정태영 부회장이 연봉 킹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가 되느냐 이런 아. 약간 이론이 있어서 약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한번 연봉킹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장철신 평론가,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